오늘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위해서 돈보따리를 풀고 있잖아요. 네. 올해는 투자 금액이 작년에 2배라고 하는데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오늘의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정답은요. 바로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매니저님, 근데 M7 기업 중에 하나였던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동안 부진하더니 어제는 급락하고 또 네. 메타는 반대로 그만큼 딱 올라갔더라고요. 왜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익을 증명하는 기업은 급등하는 거고 이익을 증명하지 못한 기업은 빠진다라고 보면서 오늘의 소부장이 급등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소부장 전성 시대를 제가 이제 표현을 사실은 소부장 미쳤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네. 이제 방송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성시대를 쓴 건데 네. 그만큼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를 본다면은 이번 주만 보더라도 50%씩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50%씩 올라온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막 1,000억, 2,000억 하던 그런 작은 기업들이 아니라 조 단위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못 가고 있다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거기서만 지금 뭐 거의 50% 이상씩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본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의 반도체가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보시면 MS하고 메타가 실적 발표했는데 둘 다 실적은 잘 나왔거든요. 컨셉은 잘 나왔고 MS 같은 경우는 자본 지출에 있어서 작년보다 66%더 쓰겠다. 네. 근데 메타는 작년보다 2배 더 쓰겠다. 오. 어떻게 보면 메타가 돈을 더 쓴다고 했는데 MS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MS는 돈을 더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MS 같은 경우는 이제 애저 클라우드에서 돈을 벌어야 AI로 투자한 돈을 회수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애저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고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AI로 인해서 광고 수익이 더 증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더 쓰고 있어도 결국 AI로 인해서 돈을 더 벌고 있다라고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지금 그 과거에는 자본 지출 얘기만 나온다 하더라도 막 화냈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돈 정말 벌고 있어? 라고 얼마나 돈을 버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메타는 돈을 버는 게 확인됐다 보니까 10% 급등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을 버는 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는 급락했다. 네. 결국엔 수익성에 되게 상당히 민감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기업들도 결국은 돈 버는 기업들만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MS건 메타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단 MS 같은 경우도 돈을 뭐 그 메타 대비해서 못 번다고 하지만은 멈출 수 없죠. 네. 여기서 멈추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돈을 써서 1인자 자리에 올라가야 나중에는 이제 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건데 결국 이 빅테크에 돈을 쓰게 되면은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냐? 결국 하드웨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MS는 급락이 나왔지만은 이 돈들은 다 하드웨어 기업들이 번다라고 보면서 뭐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기업도 올라갔던 거고 특히나 장 끝나고 나서 이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또 이 기록적인 일을 진행 중인데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메모리, 디램 또 낸드 요것 때문에 작년부터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3, 4배 올라왔네요, 많이. 근데 샌디스크는 작년 9월부터 보게 되면은 약 9월 달에 44달러였던 건데요. 지금 500달러가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배 상승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시간에 해서 15%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쓰면서 이 기업들은 그 돈을 쓰고 나서 돈을 버냐 못 버냐라고 평가를 받고 있겠지만은 그 돈이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돈을 번다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돈을 버는 이 반도체 기업들만 급등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볼 때도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테마로 떴던 로봇이라든가 뭐 우주항공 이런 기업들도 실제 돈을 버는 기업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MS하고 메타로 비교했을 때 MS가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급락할 거라고 누가 예견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계속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AI 랠리 때문에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랐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잘 구분하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의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일단 메모리 쪽은 다 확인된 거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의 파운드리가 이제 상반기 안에 이제 가동이 시작되면서 이 삼성의 파운드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 관련 종목들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소부장의 전성 시대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최소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더 가기에는 뭐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죽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못 올라온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돈은 버는데 아직까지 좀 어떤 우려감 때문에 못 올라왔던 기업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또 관련 종목들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AI를 짓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과 수익성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 쏟아지는 돈을 담을 우리 기업들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공통점이 오늘 거의 다 10에서 20%까지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만 10에서 20%고 어제도 그랬고 엊그제도 그랬다 보니까는 이 종목들 보시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한 50% 가까이 오른 종목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들 말고도 꽤나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좀 골라놓은 거고 사실 원유 IPS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장비 비중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이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도 미국 파운드리에 직접 같이 진출해서 이제 미국에 들어가고 있고 리노공업 IS 같은 경우는 소켓 기업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LG 반도체에 있어서 지금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더 증가할 가능성. 대덕전자는 뭐 PCB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계속 급등하고 있고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 증작 장비인데 실제 이제 메모리야 이 그 비메모리까지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다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굳이 꼽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대덕전자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보면서 탑픽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많이 올랐어도 계속 올라갈 종목들이 많으니까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주 월요일만 보더라도 바이오 기업들이 막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제가 볼 때 정말 진심으로 가고 있고 정말 굉장히 좀 세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6가지 종목 중에서도 저희가 그동안 트렌드 원픽에서 짚어드렸던 탑픽이 많이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대덕전자를 좀 네. 눈여겨보시면서 지난 추천주 성적표 확인으로 바로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 마이크론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12월 30일에 편입한 이후에 50%의 수익을 냈거든요. AI 반도체는 후공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분위기가 여전히 좋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이번 주만 들어서 거의 50% 넘게 올라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 AI 반도체는 후공정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이 패키징 관련 정보도 더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패키징을 아웃소싱해서 그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원래는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향이었습니다만은 하이닉스 관련자 또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추가적인 상승 좀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이번 주에 급상승했는데 여전히 보유 관점 세워봤습니다. 다음은요,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1월 9일에 편입한 이후에 28%의 수익이 났는데요. 다른 바이오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이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이벨 바이오라는 종목이 이제 약간의 악재가 나왔던 건데 큰 악재는 아니고 그러니까 산오피로 기술 이전했던 그 신약 물질이 어떻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어떻게 보니 약간 늦어진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리가켄바이오가 또 이제 좀 약간의 반사 이익성 수급이 들어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쨌든 제가 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에이벨 바이오 때문에 K바이오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이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15% 빠져 있었는데 혹시나 추가적인 매물이 나와서 20만 원 밑으로 깨진다고 한다면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네. 과거에 한울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급락이 나왔지만은 한 달 뒤에 그대로 다시 올라서 신고가를 갔습니다. 네. 그만큼 이 K바이오가 죽지 않은 것을 리가켄바이오가 보여준 거니 오늘 못 가고 있는 K바이오도 어떻게 보면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리가켄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라스페이스입니다. 1월 20일 최근에 담았는데 벌써 54%가 올랐어요. 우주위성 만드는 곳인데요. 매출이 매년 두세 배씩 쑥쑥 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소형 위성을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2030년까지 40개 위성을 더 쏴가지고 이제 한반도를 관찰할 걸로 이제 그 정책을 좀 짜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수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많은 우주항공 기업들이 실적도 안 나오는데 정말 또 밑에서 막 3배, 4배까지 올라간 기업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MS도 실적이 증명이 안 되니까는 급락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나라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매년 매출이 2배, 3배씩 증가하면서 작년까지 다 증명이 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나라스페이스 위성이 이제 그 전자레인지만 한 건데 그게 지금 쏘아 올려져서 또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좀 있어서 지금 나라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일단 목표가를 7만 원까지 좀 상향 조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목표가까지 보유견 드립니다만은 일단 급등이 나왔을 때는 뭐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되 나머지는 목표가까지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스페이스 다음 목표가 7만 원까지 잡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한라캐스트인데요. 로봇 부품으로 작년에 1조 원 넘게 주문을 받아놨더니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오늘만 하더라도 거의 14%가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저희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작년에 1조 이상의 수주가 나왔고 그게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양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이번 연도부터 계속 수익을 쌓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지금 급등한 게 8천억 정도니까는 작년에만 수주가 쌓인 거고요. 이번 연도에 수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좀 있어서 오히려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도 좀 싸 보이는 거고 오히려 이제 차트상 어떤 그 매수 관점이 왔을 때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돈을 벌고 있는 로봇 부품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차트상으로 보면은 최고가가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도 저렴해 보인다. 매수 관점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확인해 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네. 앞서서 소부장 전성시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수많은 장비 회사 중에서 전 세계 1등 기술을 가졌고 또 내년에 사상 최대 많은 돈을 벌어들일 기업 오늘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탑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탑픽은요, 테크윙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 메모리 검사 장비,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할 때 반도체를 이제 이동시키는 그런 핸들러 장비 있어서 세계 1등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실적부터 보시면은 작년 실적이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에는 문제가 없는 기업이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HBM이라는 것은 디램을 이제 싸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디램에도 그 수천 개의 셀이 들어가 있는 건데 만약에 HBM을 다 쌓아서 만들었는데 그 디램 하나에 들어가서 그 셀 한 개만 불량이 나와도 이 비싼 HBM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만들어지기 전에 그 셀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검사 장비를 이제 우리가 이 큐브 프로브라고 하고 그거를 또 공급하는 게 테크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이닉스에 먼저 많이 공급하고 있던 거고요. 작년에 삼성전자까지 이제 컬 끝났고 이 마이크론까지 기대가 되면서 3사에 다 들어갈 거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에다가 또 지금 HBM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또 테크인 장비가 들어갈 거로 좀 보여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먼저 잠깐 좀 보시면 네. 지금 다른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막 신고가를 돌파하고 거기서 50%까지 더 올라가고 있는 건데 테크인 같은 경우는 아주 빠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어떤 그 퀄 테스트가 통과가 돼서 장비가 들어가야 그때부터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그 퀄 테스트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늦어지다 보니까는 주가는 좀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핸들러 장비를 공급하는 건 테크인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HBM4를 또 증설을 해서 이 HBM4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HBM 시장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사실 이 핸들러 장비가 안 들어갈 수 없다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쓸 수밖에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그 3사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뭐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네. 관점에서 지금의 가격대는 굉장히 좀 싼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6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량인지 반도체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셀 검사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삼성전자까지 수주가 들어간다면 정말 많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네.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원까지 이렇게 전략 세워봤습니다. 매니저님, 이렇게 반도체에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거 좀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섹터로 좀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반도체도 정말 소비자 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밴드를 통해서 공개를 많이 했고 지난번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많이 해드렸죠.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또 막 집중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보다는 또 새롭게 올라갈 기업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부터 또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바이오, 그다음에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2차 전지까지 이 세 개의 섹터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그쪽 좀 정리해 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이외에 지금 제약 바이오는 많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좀 더 주목해 보면 좋겠다. 지금이 완전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는 그런 특정한 어떤 종목들이 더 있을까요? 뭐 굉장히 많은데 제가 네. 지금 종목을 딱 말씀드리면 또 너무나 좀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 밴드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로봇도 한동안 핫했는데 네. 요즘 로봇은 또 어떻죠? 로봇은 제가 볼 땐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옥소를 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의 뒷배를 안고 있는 뭐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고 로봇 TC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아니면 바이오라든가 그 중국이라든가 이쪽 기업들까지 이제 좀 수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테마로 오른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로봇 쪽 같은 경우도 계속 강조했던 말씀입니다만은 현대차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정도 같은 경우는 뭐 마음 편하게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오. 다만 그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뭐 현대 모비스 이런 기업들 편안할 것 같고요. 이 현대 오토에버가 아닌 그러니까 테마로 올랐던 네. 뭐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도 지금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현대 오토에버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네. 매니저님, 그렇다면 오늘 무료 방송은 4시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4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지금 아마 이 반도체 소부장을 놓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허탈감이 좀 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종목들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있고요. 또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메모리하고 이제 파우더리 쪽에 가고 있지만은 설계 쪽 기업도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릴 거니까는 오늘 4시 무료 방송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시 시작되는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